왜 남자아이들보다 여자아이들이 척추측만증이 더 많이 발생하나요? 이 척추측만증도 다 이유가 있고요. 이 척추측만증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도 다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정우 한의사입니다. 지난번에 발목 통증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서 연장선상으로 또 이어지는 거예요. 바로 척추측만증입니다. 우리 아이 키우시는 분들 중에서 특히 이제 딸아이인데 척추측만증이 좀 발견이 됐다. 콥스 각도라고 하는데 척추의 그 각도가 20도보다는 아니다. 그래서 수술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그러는데 이거 척추측만증을 어떻게 뭐 교정을 해서 치료를 해야 되나요? 어떻게 치료하나요? 문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20도 이상 되는 사람은 수술을 하라고 권하는데 척추측만증 수술이라는 게 사실은 등뼈에 전부 다 흉터가 남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큰 수술이기 때문에 아이에게도 부담스럽고 그래서 선뜻 또 어릴 때 하기는 또 힘드니까 그래서 선뜻 선택하기가 어려운데 이 척추측만증도 다 이유가 있고요. 이 척추측만증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도 다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것을 남김없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척추측만증 일단 뭐 엑스레이 사진 먼저 보시면 아마 이제 자녀분 중에 척추측만증 있는 분들은 자녀분의 엑스레이 사진을 본 적이 있을 텐데요. 이렇게 척추가 휘는 거잖아요. 척추가 휘는 건데 이거 대체 왜이지? 자세가 안 좋은가? 여자아이인데 남자아이보다 뭐 무거운 것도 들질 않는데 왜 한쪽만 무거운 걸 드는 것도 아닌데 왜 여자아이들이 척추측만증이 생기지? 이러는데 이게 다 지난번 발목 통증 할 때 평발 안짱걸음 얘기했었잖아요. 다 거기에 연장선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척추측만증 사례를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왼쪽을 보시면은요. 이 친구가 이제 처음에 2017년도에 저한테 왔던 환자인데요. 이 친구 발을 한번 보시면 지난번 발목 통증 편을 보신 분들은 딱 보면 알 거예요. 뒤꿈치에 그 건이, 아킬레스 건이 꺾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것은 이제 뼈로 설명을 하자면 디딜 때 평발과 안짱걸음이 있다 보니까 안으로 회전이 일어나면서 뒤꿈치 뼈가 이렇게 안으로 쓰러지는 경우인데 이런 것을 이런 제대로 된 뒤꿈치 뼈를 받쳐주는 인솔, 교정용 인솔을 가지고서 더 이상 쓰러지지 않게 받쳐줘야지 발목의 안정성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친구도 보니까 발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왼쪽, 오른쪽 다 무너져 있는데 자, 생각을 해보세요. 좌측, 우측이 무너지는데 정말 1mm까지 둘이 다 똑같이 무너지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발목편에서 설명드린 거 있잖아요. 안짱걸음을 걸어도 왼쪽이 더 안짱인 경우, 오른쪽이 더 안짱인 경우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평발도 있고 안짱걸음도 있고 또 X자다리도 이런 데에 영향을 미치는데 좌우가 다르게 무너지는 거예요. 어디부터? 발부터. 그러다 보니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은요, 골반이 지금 보시면은 골반 높이가 좌우가 다른 걸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레프트라 써 있죠. 왼쪽 골반이 지금 2.41도 정도 더 내려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골반이 내려가 있어요. 왼쪽이 이렇게 내려가 있어요. 걸을 때마다 이건 이제 서서 찍은 사진인데 걸을 때마다 왼쪽 골반이 내려앉으니까 허리뼈는 왼쪽으로 휘고 흉추는 등뼈는 오른쪽으로 휘는 게 거의 90% 가장 많은 타입입니다. 이렇게 뒤에서 보게 되면은 왼쪽 골반이 내려앉고 왼쪽 허리가 튀어나오고 오른쪽 등이 튀어나오는 케이스가 가장 포멀하다, 가장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아무리 허리뼈를 교정을 해도 요추를 앞만 교정을 해서 내려간 쪽을 올리려고 해도 이미 골반 높이도 다르고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전체 사진으로 보면 고관절 높이도 다르고 무릎 높이도 다르거든요. 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발이 이미 왼쪽이 더 무너져 있으니까 물론 이제 좌우가 오른쪽이 더 무너져 있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왼쪽이 무너지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제가 그걸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리는 건데 자, 발이 한쪽이 더 무너지니까 발목부터 벌써 높이가 다르고 무릎 높이 다르고 고관절 높이 다르고 골반 높이가 다르고 그래서 허리가 휘는 건데 암만 허리에다가만 교정을 하고 뭐 도수 치료를 통해서 또는 추나 교정을 통해서 허리를 맞춘다고 해도 이거는 발부터 잡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더 강하게 얘기를 하면 턱관절로 척추측만증을 치료한다라고 주장하시는 의료인들도 있으신데 물론 일리가 있는 말인데 이건 이제 개인적인 의료인으로서의 저의 입장인데요. 저는 중력을 지탱하는 것은 발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은 얼마나 어른들보다 더 많이 걷고 뜁니까? 당연히 발이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좀 설명을 했었긴 했는데 왜 남자아이들보다 여자아이들이 척추측만증이 더 많이 발생하나요? 우리 딸아이 척추가
특발성 척추측만증이래요. 특발성이라는 거는 이유를 잘 모른다라는 뜻인데, 특발성 척추측만증이 왜 여성에게, 여아에게 더 많이 생기느냐? 남자아이보다 여자아이들이 활동 적은데 인대가 약해요. 인대가 얇고. 그러다 보니까 남자아이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발의 높이가 안 맞고 골반이 좀 틀어져 있어도 실제로 발 아치가 많이 무너지진 않고, 또 허리를 지탱해주는 인대가 쓰러지지 않는데,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 특히 특발성 척추측만증이 생기는 여자아이들이 되게 보면 호리호리하죠. 잘 안 먹고 근육도 부족하고. 제 근육 부족편 보시면 고깃국 많이 먹으라고 나오잖아요. 이런 이제 고깃국 먹어야 되는 허약한 여자아이들이 인대가 약하기 때문에 허리도 쉽게 휘고 골반도 쉽게 내려앉고 발 아치도 쉽게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척추측만증은 우리 아이 발을 봐라. 그래서 엎드려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발목 통증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자료 화면인데, 엎드려서 양쪽 발을 이렇게 바깥쪽으로 외회전시켜서 관찰을 해보면 좌우가 높이가 다르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걸을 때 발자국이 게이트 앵글이라고 하는 발 각도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벌써 틀어져서 걷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심 깊게 한번 우리 아이의 걷는 모습을 뒤에서 관찰해보면 실제로 깜짝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이거 진짜 왼발이 엄지발가락을 안쪽으로 걸어요. 오른발은 바깥쪽으로 걷는데 이렇게 걷네요. 희한하게 걷네요. 이런 아이들은 척추측만증이 발생을 했으면 이미 벌써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빨리 발부터 교정을 해줘야 돼요. 발 교정은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 발 교정구를 통해서 더 이상 뒤꿈치뼈가 쓰러지지 않게 받쳐주는 거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바른 걸음걸이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바른 걸음걸이란 뒤꿈치 길이는 일직선으로 걷되 엄지발가락은 바깥으로 걷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자걸음은 바른 걸음이 아니고 팔자걸음도 당연히 아닌데, 뒤꿈치 길이는 일직선으로 걷되 엄지의 방향은 바깥쪽으로 해서 이렇게 뒤꿈치부터 확실하게 닿고 발등을 들어 올려서 천천히 내려가게 이런 식으로 걸어야 돼요. 뒤꿈치가 확실히 닿게 바깥쪽으로 걷고 새끼발가락, 엄지발가락 해서 지탱하고 뛰고, 다시 왼발에 뒤꿈치가 확실하게 닿고 새끼발가락과 엄지발가락에 닿은 다음에 가고. 그렇지만 뒤꿈치 길이는 일직선으로 가게끔 바른 걸음으로 걷도록 교육을 시켜줘야 됩니다. 물론 한의원에서 내원해서 교정 치료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교육을 하는 게 더 좋겠죠.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척추측만증이 좋아진 사례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자료인데 2017년도에 처음에 왔을 때는 이렇게 뒤꿈치가 많이 쓰러져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친구의 척추 상태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왼쪽으로 휘어있는 상태였는데요. 그래서 교정용 인솔 장치를 끼고 척추측만증을 교정하는 치료를 하면서 집에서 이제 셀프 운동을 계속 시켰더니 이 친구가 이제 2023년도 성인이 돼서 왔어요. 아유, 너무 반갑게 왔는데, 보시면 뒤꿈치 쓰러지던 게 많이 괜찮아진 걸 볼 수가 있어요. 깔창은 그래도 3년 정도는 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잘 안 꼈지만. 그래서 많이 개선된 걸 볼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엑스레이 사진상 2023년도에는 척추가 거의 정상으로 중심축으로 들어온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발을 맞춰주고 걸음걸이를 제대로 걷고 거기에 맞는 딱 척추에 맞는 운동을 해주면. 그래서 이렇게 좋은 사례가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척추측만증을 좌우를 어떻게 운동을 해주는 게 좋나요? 이거는 각각 케이스별로 다르기 때문에 오늘 다 이렇게 일괄적으로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쉽게 그냥 개념만 말씀을 드리면 골반의 축과 어깨의 축이 틀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틀어져 있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있겠죠? 이거에 따라서 이제 발을 꼬는 방향도 편한 쪽이 따로 있을 텐데, 여기에 맞춰서 약한 근육은 강화시키고 너무 딱딱하게 굳은 근육은 풀어주고 해서 좌우를 맞추는 겁니다. 하지만 핵심은 아까 얘기했듯이 발에 있다. 이걸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척추측만증 편에 대해서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